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11월 20일, 정확하게는 1918년도 3.1운동 일어나기 1년 전 1918년도 11월 20일의 기사입니다. 독감, 이따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스페인 독감의 혈액이나 이런 거를 좀 채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종두법 같이 사람의 주사를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방을 했고 치료를 했다라는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경과를 보면요. 10월 초에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서요. 전파가 되고요. 10월. 그러고서 이제 10월 하순경에 와서 점차적으로 단순한 독감이 아니라 사망자가 많아지더라.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걸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말경에는 상당히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이 됩니다. 상당히 확산이 되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11월 초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를 지방까지 완전 확산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가 11월 8일 돼서 이제 서울, 경성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지방은 아직은 여전하다.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1월 14일, 10월 중순에 와서는 이제 또 이제 지방은 여전해서 이제 충남 같은 경우는 이제 수확을 아예 추수를 못할 정도, 가을 거지를 못할 정도로 피폐화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서울이나 인천은 좀 종식됐으나 일본 대판에서는 아직도 오사카에서는 아직도 매일 400명씩 사망하더라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경북에서 토탈 따져봐도 12만 명이 감염됐더라. 라는 기사. 그러니까 중요한 대도시는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 시골은 이제 되게 많아진 거죠. 오히려 전파가 뒤늦게 돼서. 그랬다가 이제 오늘 할 거는요, 11월 20일 날, 독감,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을, 종두법, 예를 들어서, 혈액을 좀 건강한 사람의 병에 걸렸다가 나섰던 환자의 항체가 생긴 거를 혈액을 채취해서 사람한테 직접 주사를 하는 방법. 그래서 치료를 했다. 그래서 이제 종두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천연두에서 이렇게 종두법 하잖아요. 고름을 짜내서 이렇게 일부 상처를 내서 이렇게 균을 좀 삽입해서 하는 방법. 이제 그런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혈청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해주에 대한 지방에 대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 독감에 대해 종두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11월 20일 날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나오네요. 독감의 종두법. 한 번 주사로 면하다. 미국의 신발명. 미국에서 새로 발명을 했나 봐요. 미국에서 발명을 한 것이 이 당시 이제 기사에 나온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독감의 종두법. 한 번 주사를 하면은, 면하다.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에서 해방되더라. 감기가 나섰다. 이런 얘기죠. 미국에서 발명한 거다. 서바나 감기, 스페인 독감을 서바나 감기라고 했거든요. 서바나 감기라고 하는 이번에 돌림 감기는 근자에 요새 외인 세계, 이게 이제 해외 상황이라는 얘기죠. 외계인이 아니라 미국이나 서양 세계를 흔들어낸 전염병, 완전 세계를 흔들어낸 전염병이다. 많은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종두법이라고 해서 옛날로 불주사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이제 옛날 세대입니다만 이제 주사 그때는 소독에 붙어서 불에다가 그걸 소독을 해서 불주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천연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주사를 맞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는 지구상에서 거의 박멸된 걸로 알려져 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혈액이나 병원균을 직접 사람한테 주사를 해서 치료하는 종두법을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미국 동부 뉴욕을 이제 어떤 뉴욕시에서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맹렬한 세력으로 유행했는지라. 그러니까 맹렬한 세력으로 스페인 독감 유행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위생국에서는 유명한 의사들이 애를 써서 고생을 해서 환자의 증세와 병의 근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병은 전부터 있던 보통 돌림감기가 아니라, 보통이 아니라 이거 아주 독한 놈이었다는 거죠. 새로운 독한 놈. 아니라 아주 새로 생긴 무슨균. 이때 이제 균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이제 바이러스지만 사실은 바이러스까지 확인은 안 된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전자인명이 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해도 실체는 모르지만 그 균의 일종이지만 새로운 거라고 인식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건데, 새로 생긴 무슨 균, 잘 모르지만 어떤 무슨 균에 의해서 침범하는 열병인데, 열이 나니까 열병이죠. 열병이라 표현한 겁니다. 위생국에서 균 연구부자, 이제 그 세균 연구부자의 부서, 시크라고 한 박사가 있었나 봐요. 그 시크 박사는 이 돌림감기를 예방하는 종두법을 발견하였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정말 그랬을까 그 뒤로 기록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겁니다. 미국에 오래지 않아서 자세한 연구 보고도 발표될 것이고, 환자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 예방 주사를 하게 되면 다 이제 그 백신 같이 이제 주사를 놓게 되면은 하고, 요새 도착한 미국 신문에 게재돼. 이렇게 신문에다 미국 신문에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 소개가 된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더라. 뭐 이렇게 소개가 된 겁니다. 이런 방법들은 그 지난 여기 4월 23일 날 그 파이낸셜 뉴스에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 혈장 치료제를 임상시험을 7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이번에 우한폐렴으로 걸렸는데 완쾌된 사람은 항체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장을 분리해서 그 치료제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 나온 거, 여기 기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임상시험이 진행되다.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혈장 치료에 관련해 아주 명확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3건의 회복기 혈장을,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된 항체가 생긴 사람의 혈액을 채취해서 그 3건을 투여했더니 혈장을 확보해 치료가 진행된 바 있다면서 약지처에서 생산 가능 업체에 공고를 해서 뭐 임상 실험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또 예전도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1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의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한 거죠. 뭐 세부적인 테크니컬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혈액을 이용한 건강한 사람, 병에 걸렸다가 나섰던 환자의 혈액을 이용했다는 면에서는 같은 컨셉입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또 믿었던 이렇게 신약 개발했는데 이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임상실험에서. 이게 4월 27일 날 기사인데요. 그래서 혈장 치료제가 남은 희망이더라. 지금 이제 우한폐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희망이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4월 27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 내용 보면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목표를 하고 있다. 내용은 인터넷에 지금 나온 걸 그대로 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코로나19가 감염된 환자들은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낸다. 이겨내서 스스로 항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항체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중화항체는 방어력이 있기 때문에 중화항체 혈액을 확보해 다른 코로나19 환자에게 집어넣어주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싸워 치료가 되는 기전이다. 100년 전에 사용했던 걸 지금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체 양을 이제
중요한 건 얼마큼 투여를 할 것이냐.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이 항체량을 명확하게 측정하고 마치 약재처럼 정제를, 그러니까 이제 불순물 걸러내고 어쩌든 정제를 하는 것이 혈장 치료제다. 뭐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컨셉은. 그죠? 뭐 이런 기사가 거꾸로 갔네요. 어쨌든 자, 잠깐만. 자, 요게 이제 요게 10월 17일 기사를 그래서 요게 이제 하고 여기 이제 나왔던 기사를 아까 이제 다시 뒤로 갔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이제 뭐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국내선에 뭐 GC 녹십자가 혈장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회복 환자 혈장에서 다양한 항체가 들어있는 면역 단백질만 분해해서 만든 고면역 글로불린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임상 실험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게 불과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케다나 뭐 글리포스 등 뭐 이런 데서도 혈액 제제 회사들에서 이런 거를 똑같은 혈장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말 좋았다면 계속 했을 텐데 현재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혈장 치료제에 대해서. 그래서 혈장 치료제에 대한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미국 국립병원 NIH에서는 혈장 치료 또는 면역 글로불린 항체를 권고하거나 권고하지 않기엔 임상시험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다. 사실 100년 전에도 미국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번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질병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서 일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일부는 조금 물음표를 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 방법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한국과 중국에서 회복한 사람의 혈장을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가 치료된 사례가 있다.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치료된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고 다 그러냐 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좀 물음표는 일단은 붙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혈장 연구를 해서 현재 하는 상황이고요. 최초에 미국에서는 보통 감기로만 알고 치료를 하였던 모양인데 10월달 어느 하루에만 하루 24시간 동안 만 하루 동안에 새로운 병자가 세병자라겠어요. 세병자가 하루에 2,600명이나 환자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확산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 후로도 자꾸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갈 뿐만 아니라 죽는 자가 매우 많은지라. 이것은 보통 감기와 같이 다르기 때문에 병독이 전파되고 살균법의 처치가 온당치 못함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었더라. 뭔가 이거는 살균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의심을 해. 보통 예전에 돌림 감기가 너무나 전파력이 세니까 이거 뭔가 살균이 잘못된 거 아닐까? 소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수 인식을 한 겁니다. 뭐 지금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나 시크 박사가 실험하여 본 이 병균은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해서 이건 끓이면 다 사망하고 죽거든. 이 균들은. 그러니까 사실 바이러스지만 어쨌든 열에는 약하다. 병이 들어 고생하는 자에게도 예방주사를 놓기만 하면은 낫는다고 하고 무병한 자에게도 훌륭한 효력이 있다. 왜냐면 이제 시크 박사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다 됐느냐? 그건 아니죠. 일부는 효과를 받겠죠. 근데 일부는 물음표가 붙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제 신문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도 했으나 이거 이제 스페인 독감의 균들은 뿐만 아니라 뭐 모든 병원균들은요, 끓는 물에 소독하면 다 소독됩니다. 다 죽어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냥 싹쓸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손에 묻었다가 손을 끓일 수는 없잖아요. 사람 손이 다 상처를 입고 손에 대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이나 이런 걸 끓일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햇빛에 쪼이는 겁니다. 햇빛에 쪼이면 웬만하면 또 다 죽어요.
예, 햇살이 아주 좋은 거거든요. 햇살에 찌는 거다. 또 이제 이것도 힘들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손소독제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소독하는 컨셉은 꼭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균들을 죽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만 이제 그 실내에서나 일반적으로 이런 걸 사용하기 편해서 쓰는 것 뿐이죠. 알코올 소독이든. 병 근원을 발견한 이래로 병실의 설비도 아무쪼록 햇빛, 소독해야 되니까 햇빛이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병실도 햇빛이 들어서 햇빛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는 컨셉을 가진 겁니다. 햇빛이 들고 또 통풍이 돼서 환기를 잘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이 당시 우한폐렴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 스페인 독감도요. 공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기를 어떻게 잘 시키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햇빛을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환기가 중요하다. 뉴욕시 옛날식으로 이상해. 뉴욕한다. 뉴욕시의 위생국에서는 철도나 전차나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통기, 환기를 잘 해주나. 통기란 바람을 통하게 하는 거. 통기를 잘할 일과. 이게 중요하다. 왜냐면 철도나 전차 이런 거는 밀폐되잖아요. 환기가 안 되면은 장시간 같은 공기만 있게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기가 중요하다는 걸 이때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실이나 햇살이 잘 들고 문을 열어서 환기를 잘 시키자라는 거를 이제 이 당시에도 강조를 한 겁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선풍기까지라도 일부러 선풍기를 돌려서라도 선풍기를 놓아서라도 공기를 잘 바꾸도록 하는 게시, 그런 공고문을 붙였더라, 그런 알렸더라. 그러니까 뭐 팜플렛이든 뭐 아니면 신문이든 어쨌든 자꾸 이런 걸로 이제 이래야 된다고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도 그대로 인식을 한 겁니다. 지금과 똑같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풍기가 달렸지. 이거는 더워서 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공기를 순환시키고 환기를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선풍기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풍기는. 하나는 아우 더워, 이게 더워서 하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를 좀 순환시킨다 라는 컨셉으로 선풍기를 사용했던 겁니다. 그것을 이 당시에도 그대로 인식을 했고 활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걸 곧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에서 위생국에서는 독감의 종두법을 개발했대요. 그래서 종두법은 이제 혈장 치료제라는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혈장 치료제입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거기서 이제 채취를 해서 이용하는 그대로 그걸 종두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에서 상황은 하루에 2,600명이 환자가 발생하더라. 요새 미국에서 뭐 환자 수 급증하는 거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죠.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병균은 사실은 뭐 세균은 아니죠. 사실 바이러스입니다만 어쨌든 뭐 이 당시는 이제 세균을 인식을 했으니까 어쨌든 이 병균은 열과 햇빛에 매우 약하다. 지금도 말 그대로입니다. 우한폐렴도 똑같아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소독이 중요하다. 소독은 물에 끓이는 것도 있고 햇빛도 있고 뭐 손소독제도 알코올 소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쨌든 소독이 중요하다. 전파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 환기가 매우 중요했더라.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건 똑같이 계속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 소독과 환기는 매우 강조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11월 20일에 그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